삶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정점을 나타내는 환희가 있다. 그런 것이 살아있음의 역설이다. 그 환희는 살아있기에 찾아오지만 살아있음을 완전히 망각할 때야 찾아온다. 그 환희. 살아있음의 망각은 감흥의 불꽃 속에서 자아를 잊은 예술가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싸움터에서 전쟁에 미쳐 자아를 잊고 생존을 거부하는 군인에게 찾아온다. 달빛 속에서 번개처럼 앞질러 살아가는 살아있는 먹이를 잡기 위해 늑대의 오래된 울음소리를 내며 앞장서서 달려가는 벅에게도 바로 그 환희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섬강북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잭 런던의 야생의 부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잭 런던은 거친 모험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대표작으로는 야성의 부름, 하얀 송곳니, 바다 늑대 등이 있습니다. 런던은 젊은 시절 알래스카 클론다이크에서 금을 찾아 떠났다가 극한의 환경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소설은 인간과 자연의 대결, 생존 본능, 사회적 현실을 강렬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당대 노동 계급의 고통과 불평등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벅은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판사 밀러의 저택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개였습니다. 세인트 버나드와 shepherd의 혼혈인 그는 넓은 정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인간의 보살핌 속에서 위험이나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튼튼한 설매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하고 건강한 개들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벅 또한 탐나는 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택의 하인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벅을 납치하여 개 장수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벅은 자신이 알던 세계에서 갑자기 벗어나 거칠고 낯선 환경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개 장수에게 끌려가며 처음으로 인간의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채찍과 몽둥이는 그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벅은 인간의 법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벅은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유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혹독한 추위와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벅은 이곳에서 썰매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때 인간의 보호 아래 살았던 개였고 따뜻한 잠자리와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벅은 빠르게 생존 법칙을 익혀나갔습니다.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다른 개들이 하는 것처럼 눈구덩이를 파고 잠을 잤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그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벅은 무리의 리더인 스피츠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스피츠는 강하고 냉혹한 개였으며 벅이 점점 힘을 키워가자 그를 경계하였습니다. 반면 벅은 결코 스피츠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한밤중에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랜 사투 끝에 벅은 스피츠를 쓰러뜨렸으며 그를 무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벅은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복종하였고 벅은 강한 리더로서 무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벅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며 결국 무능한 탐험가 할 찰스, 머세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북쪽의 혹독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의 개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개들에게 과도한 짐을 끌게 하였고 충분한 식량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들은 하나둘씩 지쳐 쓰러져 갔으며 벅 역시 극도의 피로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벅은 탈진한 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손튼이었습니다. 손튼은 벅을 치료하고 보살폈으며 벅은 처음으로 진정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튼을 깊이 따르며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해냈습니다. 급류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500kg이 넘는 짐을 끄는 내기를 이겨내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벅은 점점 야생의 부름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숲으로 나가 늑대들과 어울렸으며 사냥감을 쫓으며 자신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숲속을 헤매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손튼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손튼은 벅에게 있어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나누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벅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손튼과 그의 동료들은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모두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벅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공격하여 복수하였으며 끝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벅은 마침내 늑대 무리와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개가 아니었으며 거친 숲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령개라 불렀으며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깊은 겨울밤, 숲속에서는 벅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세계를 뒤로하고 자유를 찾아 떠난 한 개의 영혼이 부르는 야성의 노래였습니다.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은 단순한 동물 소설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벅이 평온했던 과거를 떠나 혹독한 야생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은 안정된 가정과 학교를 떠나 치열한 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현실이라 생각이 되었고요. 야생의 법칙을 배우고 점점 강해지듯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점차 단단해지며 처음에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벅이 존 손튼을 만나 따뜻한 유대감을 경험하는 장면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벅이 야생으로 돌아가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되는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길을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야성의 부름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습과 개인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도 벅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벅이 야생에서 자유를 찾았듯이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문학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